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갈지 국민의당이 반전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내부 연한이 지난 시내버스가 늘면서 신차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사 갈등에 주문량조차 타 지역에 넘길 처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원을 추진하기로 해 학교뿐 아니라 수험생들마저 혼란이 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갈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기타 정당이 다당 구도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도지사를 포함 도내 자치단체장은 15명. 이 가운데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11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 3명, 국민의당이 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지방의회도 비슷합니다. 광역의원을 포함한 도내 지방의원 2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54명으로 65%에 달하고 국민의당은 60명으로 25%입니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민주당 일당 구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도 관심은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질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있었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4%에 달했고 특히 전북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지역의 낙후나 소외감도 여전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전북 유권자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느냐.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전북 지역 유권자의 삶에 다가가느냐. 여기에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1년 뒤 선거에서는 지방자치에 어떤 변화를 그려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따라 전북에서도 공공 일자리가 대거 확충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경찰관, 집배원, 가축 방역관 등의 직종에 도내에서 1,000명 내외 신규 인력 확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일자리 관련 지방교부세 330억 원이 배부되면 꼭 필요한 공공 일자리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천명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대통령이 요구한 11조 원의 추경 예산 대부분이 아직 세목이 없는 총액 예산이라며 각 부처에 배부되면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전북형 일자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는 안전을 위해 9년이 지나면 차를 폐차시켜야 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이 같은 교체 수요가 많아 현대차 전주 공장에는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추가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는 최근 시내버스 생산 라인에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정 내구 연한이 닿은 시내버스 교체 수요가 많아 신차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문량이 평소보다 40% 늘어 올해만 4,000대를 넘어섰는데도 정작 전주 공장에선 폭주하는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잔업을 거부해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설비의 능력은 있는데 증량을 하려면 인원이 더 들어가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면 노조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생산량을 늘리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를 악화시켜왔다는 겁니다. 부신들 쌓여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쌓여가만 가는 이런 모습들에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주문 물량은 광주 기아차나 부산의 GM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40여 곳에 달하는 도내 협력업체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리는 건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량 증가에 따라서 그 이상의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매출액 상승이라든가 수익률 향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주문량 폭주로 지역 경제가 모처럼 호기를 맞았지만 불안한 노사 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는 공교육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해 학교뿐 아니라 수험생들마저 혼란이 큽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내 자율형 사립고는 전주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3곳입니다. 각각 지난 2014년과 15년에 재지정돼 학교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19년과 20년까지 신입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2, 3년 안에 발표되는 정부의 방침이 자사고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좀 교육부 장관이 이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속도는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고교 등급제를 폐지해야만이 결국 일반고도 살아나고 재지정 축소나 폐지가 현실화되면 당분간은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혼재돼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해당 학교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사고는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죠. 만약에 없어진다면 지방에서 사교육이 더 판세를 치겠죠.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을 놓고 관련법 개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는 방안까지 논의될 예정이어서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중국 현지에서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와 전북 지역 5개 대학은 어제부터 일주일간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유학생 유치 홍보관을 열고 윈난성 내 8개 대학을 상대로 전북 유학의 장점을 소개하고 유학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3천여 명으로 중국의 71%인 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몽골 6.4%, 베트남 6% 순으로 중국인 비율이 월등합니다. 소싸움은 전통 민속놀이로 인정돼 행해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짓기로 한 가축 테마파크에 소싸움장이 포함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거대한 소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소싸움. 동물보호법으로 금지된 말이나 개싸움과는 달리 정부가 민속놀이로 인정하면서 정읍과 완주 등 전국 11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내장산 인근에 113억 원을 들여 짓기로 한 가축 테마파크에 소싸움 경기를 치르는 공연장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시가 소싸움 경기를 정례화하거나 도박장으로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합니다. 학대 논란에도 소싸움을 장려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생태지향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뿔로 맞대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대하게 비육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관절염은 어쩔 수 없는 걸로 얘기합니다. 반면 소싸움은 고유의 전통 문화이고 관광 상품으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속 경기를 계속 해년마다 내가 밑에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가 그렇게 되면은 테마파크 손님 끌려고 못 찍었어요. 민속 경기를 하면은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정읍시는 소싸움을 상설화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축산 체험이 핵심이고 소싸움은 민속놀이 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정읍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정읍이 이마마침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 테마파크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가운데 소싸움의 활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외제차나 고급차를 반값에 주겠다고 속여 1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법이 치밀해 피해가 컸는데 범행 대상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48살 이모 씨는 자신을 중고차 딜러로 소개하며 51살 허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전주에 마련한 가짜 사무실로 허 씨를 불러 고급 차량을 반값에 건네주며 마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이 씨가 허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계획한 거래였습니다. 허 씨는 이 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했지만 건당 300여만 원의 소개비에 혹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가까운 친척 등에게 BMW와 벤츠 같은 외제차를 반값에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 가운데 몇몇에게는 실제 싼 값에 차량을 넘기며 의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15명에게 선수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금액은 7억여 원에 이릅니다. 아반떼 코스인가? 한 대가 나왔었어요, 세차가. 하고 그걸 봤거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된 거죠.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 명의로 차량 30여 대를 구매한 뒤 이 차량을 담보로 4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명의 대여자들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중고차 등을 캐피탈에서 명의이전을 시키면서 할부 대출을 받는 거죠. 그 대출금을 피해자가 받아 사용하고. 경찰은 가짜 중고차 딜러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허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익산 삼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 100제곱미터와 주택 옆 슈퍼마켓 일부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주인 66살 이모 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북대병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 판정하는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가 수도권 병원에 편중돼 있었지만 환경부와 협약으로 이달 중순부터는 전북대병원에서 피해 조사와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166건의 가습기 피해가 신고돼 7건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142건은 조사 중입니다. 완주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새로운 지역 소득 장목으로 기능성 쌈 채소 보급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협회 등은 무허가나 미신고 축사 적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는 물론 절차 간소화, 농가 부담 최소화 등 관련 업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이번 기회에 적극 참여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를 바랍니다. 진안군이 지역 특화 작목으로 보급한 기능성 쌈채소, 쌈추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 육종한 쌈추는 영양분이 상추보다 뛰어나고 생장 속도도 빨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기대되는데 직거래는 물론 인터넷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능성 쌈추, 소가종 수박, 하우스 인삼 등 고품질 과채류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 환경 개선과 노동력을 절감하여 우리 농가 소득 향상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관촌 사선대의 인공암벽장과 미니골프장, 서바이벌장 등의 시설로 개관한 청소년 수련원에 지난해 3만 7천여 명이 찾는 등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일부 노선에 고급형 시내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고급형 시내버스는 노약자와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면서 요금은 그대로인데 반응이 좋을 경우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급형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빨리 찾아온 더위에 야외 수영장 개장 시기를 앞당깁니다. 소룡동에 들어선 야외 수영장은 당초 다음 달 초부터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28일로 일정을 앞당겼으며 이용요금은 초등학생 3,000원, 성인은 5,000원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주민등록이 누락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할머니가 75년 만에 국민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줄포에 사는 75살 정모 할머니가 어릴 적 고아원에 보내진 뒤 주민등록을 하지 못해 각종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연을 확인하고 신규 등록 절차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11개 팀이 참가하는 제21회 전북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부터 엿새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이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1000명 앵콜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의 상설 공연인 정호의 비타민 콘서트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 전시회가 오는 18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군산이 겪은 수산업 침탈의 역사 자료와 영상물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박인옥 유머 강사의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꿈쟁이 김수영 작가를 초청해 운영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유아교육 박람회가 모레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제 도로사이클 축제인 트루드 코리아 2017이 내일부터 이틀간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는 청년몰을 조성하고 예비 청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